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은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조치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비핵화 완성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특급 의전을 받으며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유엔 연설에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제안한 뉴욕 회동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조덕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언급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으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부 간 합의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합의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동안 취해온 관련 조치에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1년 전 북한의 완전 파괴를 주장했던 자리에서 북한과 평화 추구 메시지를 전해 달라진 미북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과 평화를 추구한다며 달라진 미북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And with support from many countries here today, we have engaged with North Korea to replace the specter of conflict with a bold and new push for peace. 북한을 완전 파괴할 대상이라고 밝혔던 1년 전과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Kim for his courage and for the steps he has taken. 다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된다며 압박을 잊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중요한 순간에 이루게 해준 많은 국가들에게 감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등 한중일 정상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북한도 이번에는 끝까지 경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설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북한과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 순방 3일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이행된다면 1차 임기 내 비핵화도 무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 오늘 새벽 이루어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구체화하고 빠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제재 완화만을 뜻하지 않는다며 우선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 지원과 예술단 교류 같은 비정치적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경제 시찰단을 교환할 수도 있다며 제재 완화가 아니더라도 북미 관계의 새로운 수립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이후 미국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에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담보하면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믿음을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는 게 무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비해 미국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며 미국의 상응 조치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선 어제 한미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미북 중재안이 새롭게 추가 공개된 데 대해 상응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미지근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미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항공편 앞에 검은색 의전 차량과 경찰차가 늘어섰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수행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은 장관급에게 이례적으로 지난 5월 북한 최고위급으로 뉴욕을 찾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같은 예우를 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뉴욕 방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동 여부입니다. 총회 연설로 예정된 29일보다 나흘이나 일찍 입국한 만큼 회동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성사되면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리 외무상과 회담을 하자고 북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뉴욕에 체류하는 동안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과 남북 외교수장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위협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으로 준비태세가 약해졌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이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에이브럼스는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결정은 신중한 모험이었다며 이 결정으로 군의 준비태세가 저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8월과 9월의 연합훈련 중단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선택한 일종의 위험이었다고 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연합훈련 중단으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1,400만 규모입니다. 다만 에이브럼스는 내년 봄에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계획은 유효하며 실제 실시 여부는 지도자들에게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청년들이 서울에서 중간 수준의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5년 넘게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월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내 집 마련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39살 이하 가구주의 월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36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난 6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6억 6,400여만 원인데 산술적으로 나누면 2030 청년 가구는 15.3년을 꼬박 모아야 아파트 한 채 값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가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땐 2014년엔 10년, 2015년엔 12.3년, 지난해 4분기에는 13.7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2030 가구의 소득 증가세가 집값의 상승 속도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2분기 기준으로 39살 이하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1년 전보다 1.1%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23.6%나 뛰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집값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청년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어제 경기 시흥시 플라스틱 공장 화재의 원인은 숨진 중국인 남성의 방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도 60대 남성이 식당에 불을 질러 손님이 크게 다쳤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창고 건물에서 화염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낮 4시 10분쯤 시흥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옆 공장으로 불이 번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12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이 공장 직원이었던 중국인 33살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승용차 트렁크에서 인화물질을 꺼내 야적장에 뿌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사망자가 불 낸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 영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녁 8시 40분쯤엔 경남 창원시 석촌동의 한 식당에서 62살 이모 씨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식당 안에 있는 손님 52살 김모 씨 등 2명이 중화상을 입는 등 이 씨를 비롯해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평소 보관하던 휘발유를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에게 법원이 최장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미국 유명 인사 가운데 최초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대변인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서는 빌 코스비. 나갈 때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법원이 미국 유명 코미디언 코스비에게 징역 3년에서 최장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4년 목요일 여자 농구단 직원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So I stand before all of you pleased that we have done that, pleased that the defendant was convicted, pleased that he was finally sentenced in a court of law. 코스비 변호인단이 그가 8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가택연금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비는 3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 신청에 실패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 불릴 만큼 성공한 코미디언이었던 코스비. 성폭행 혐의로 낙인이 찍히면서 지난해 미투 운동이 촉발된 이후 미국 유명 인사 중에서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 귀경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 전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륙 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6.3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던 어제보다는 6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5에서 20mm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현재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 귀경길 배편과 항공편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4호 태풍 짜미는 오키나와 남쪽 먼바다에서 북상 중으로 일요일쯤 일본으로 방향을 틀어 다음 주에 일본 내륙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